네,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성연희 활동가 나와 계십니다. 간단하게 저희 유저분들이 좀 모르실 네. 수도 있으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성연희입니다. 오늘은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로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누실 건지 한번 그것도 짧게 한번. 네, 오늘은 텔레그램 성착취가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에 도움이 될지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나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동 성착취 동영상 이런 것들이 형량이 매우 낮게 나왔잖아요, 이전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법원에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러고는 네. 있던데 네. 과연 올바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지 네. 관심이죠. 네.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텔레그램 성착취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어온 온라인 사이버 성폭력 전반에 대해서 사실 양형 기준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맡겨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난점들, 이제까지 사이버 성폭력 문제를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결할 때 난점으로 작용했던 문제들을 뒤바꿀 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조소혜 기자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네. 저는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네. 네, 오늘 궁금하신 내용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대위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2007년 소라넷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 네. 2020년에 네. 결국 텔레그램 엠번방으로 돌아왔다 이런 네네. 구호가 있었습니다. 네네. 네. 좀 디지털 성범죄 네네. 활동가로 일하시면서 네네. 어떻게 변화했는지 혹은 진화했는지 좀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진화라는 말은 너무 그 긍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진화라기보다는 굉장히 악화됐다고 해야 네,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변화는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라넷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습니다. 그 소라넷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소라넷을 통해서 네. 이 온라인 성폭력들이 장르화되고 유형화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이걸 소라넷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운영자 단 한 명뿐입니다.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죠. 네. 네. 이렇게 계속 이어져 온 그 망설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이버 성폭력이 얼마나 네. 심각한 문제인지를 법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처벌로서 표현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미진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 오늘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구형이라든지 선고라든지 네. 굉장히 둘 다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덕식 판사에 대한 네.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판사가 고 구하라 씨를 괴롭힌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혐의가 있는 최종범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는데 이 판사에게 또 이 사건이 회부되었다라고 네. 해서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넣기도 네,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 또 질타가 있었는지 한 번쯤은 이제는 좀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오늘 시작된 국민청원이 오덕식 판사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라는 그 국민청원이었는데 네. 오늘 시작한 청원에 18만 명이나 되는 그 국민들이 모두 동의를 해주셨어요. 네. 이 사람의 그 업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일관된 나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일관된 재판 이력들은 정말 검색하시면 여러분 다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아주 일관됩니다. 고 장자연 배우의 일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생일 파티 때 성추행이 있었다면 생일 파티가 멈췄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종범 사건에 관한 어떤 안이한 판결들 그리고 이제까지 있었던 불법 촬영에 관한 것들에도 계속 기소유예라든지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네. 청산해야 할 과거와 함께 미래로 갈 수 없죠. 네. 오덕식 판사는 우리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과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해자가 공개가 되면서요. 이 가해자가 뭐 어디 살았는지, 대학교 네. 때는 어떤 네. 글을 썼는지, 네. 친구 교우 관계는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네. 또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신상 공개를 하는 게 네. 뭐 저희 언론인이나 네. 뭐 일부 저 언론인들은 굉장한 망신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네.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즐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대로 된 처벌은 과연 좀 네, 어떻게 돼야 네. 되는지 보세요. 네, 처음에 저희가 신상 공개를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 청원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잖아요. 네. 200만 명이 넘었었나요? 네. 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때의 바람은 신상 공개라는 것이 처벌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엄벌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맞아요. 사법부가 제대로 네. 맨날 집행유예 주고 이러니까 아니 우리가 이 사람 한번 네. 망신이라도 네. 주자라는 네. 어떤 공분이 좀 네. 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선생님 말씀처럼 네. 이게 다른 주위의 어떤 가십으로 소비된다는 그런 아. 자꾸 이제 그런 특히 언론의 책임은 굉장히 무겁죠. 네. 네. 저희 산성 막걸리님께서 댓글에 사법부가 계속 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네. 사법부를 감시를 누가 해야 되느냐, 네. 국민들이 할 수 있냐 이런 질문 네, 네. 주셨는데요. 네. 국민들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사법부를 감시해 왔습니다. 아, 그죠? 네, 네. 이제까지 국민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법부를 감시를 해왔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나 그 간절한 마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거의 불통이라고 느껴질 만큼 사법부가 일방통행한 것이 아닌지 지금은 네, 진짜 돌아봐야 되겠죠. 네. 김도희님께서 이런 사건의 관용은 필요 없다 이런 네. 질문도 네, 주셨고, 맞습니다. 네. 요기조기님께서 사법부가 정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권위를 스스로 잃게 된다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변해 왔는지, 네. 네, 소란의 이후로 어떻게 네. 좀 변해 왔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소란의 그러니까 지금 N번방 사건이나 박사방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시죠. 네. 네, 저도 늘 볼 때마다 충격입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사방 이전에도 그 텔레그램이 있기 이전부터도 늘 이런 방식의 성착취와 사이버 성범죄가 늘 벌어져 왔다는 건데요. 네. 97년도에 혹시 불법 뭐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불법 유출 사건들이나 가정용 캠코더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보급되자, 네네. 가정용 캠코더가 보급되자 직접 이제 집에서 이제 그런 불법 촬영물들이 제작되기 네. 시작한 것은 기술의 발전과 굉장히 괴를 같이 합니다. 네. 기술의 발전은 늘 인류에게 필요해 왔죠. 그리고 네.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한편에서는 그것으로 자신의 옳지 못한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방식을 쓸 때 이용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네. 범죄다라고 제대로 처벌받지 네. 못하고 또 네. 교육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네. 정말 이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교육이 좀 부족한 거 아닐까요? 저는 가장 큰 교육은 그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느냐가 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네네. 그 일을 저질렀을 때 네. 심지어 불법 촬영물 유통시키는 플랫폼 운영자들이나 사이트 운영자들도 처벌받지 않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봤는데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까? 우연히 다운받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커다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부터 그보다는 더 적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알맞는 범죄를 만약에 알맞는 처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면 지금과는 조금 맞습니다. 다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전히 불법 촬영물이나 어떤 사이버 성폭력 문제가 그저 야동으로 치부되는 현상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 사전 인터뷰 때 활동가님 하신 말씀이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시민이 되지 못했다. 아, 네. 그쵸. 시민 되기에 실패했다는 생각을 네. 요새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네. 굉장히 중요한 네, 게 네. 저희 소셜라이브도 네. 유튜브로 보시는 시청자들이 많으시겠지만 유병재 씨가 만든 유튜브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캠페인으로 계몽하듯이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 이걸 한번 봐서 네. 인생이 풍비박산난 사람들이 음. 제가요 이거 한번 실수로 봤다가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음. 펑펑 우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배워야 하지 않나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저 유병재 씨 잘 모르지만, 네. 근데 이번 사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 박사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그러니까 이전에 잡히기 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 이전에 웰컴 투 비디오,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네. 만든 지금 감옥에 있지만 곧 출소를 앞둔 네네. 저희 JTBC가 보도해 드린 바가 있거든요. 네. 작년 9월 달쯤에. 아, 네네. 그 사람도 19살 때부터 그것을 사업으로서 시작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성착취를 사업으로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네.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돈을 잃는 것이겠죠. 아. 네. 그래서 이런 범죄, 성착취 범죄로 돈을 벌었다면 이 범죄에 맞는 추징금, 네. 그 배상금, 모든 것을 물려서 그가 경제적 파산에 이르도록 네.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네. 코코쿠나님께서 실수로 텔레그램에 들어갔다 말이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기까지는 블로그를 몇 번을 클릭을 해야 되고 또 활동가님께서 또 들어가셨을 때 네. 유료 회원이 되려면 맞아요. 아주 까다로운 네, 절차가 맞습니다. 있죠. 네네. 맞습니다. 설명을 네, 한번 네. 해주시면. 네. 제가 이제 예컨대 어떤 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네. 방에서는 공통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서로의 범죄물을 교환하는 방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쉽게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죠. 네.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는 맞아요. 뭐 가상화폐 같은 걸로 어떤 돈을 지불해야 하는 곳에 들어갔거나 네. 이런 거는 굉장히 무심코 들어가기에는 어렵죠. 네. 무심코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네. 왜 그곳을 무심코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네. 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BBK님께서 외국은 좀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나라가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지금 아까 호주가 그렇다고 네. 사전에 말씀해 주셨죠. 네, 제가 외국 사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호주 같은 나라는 굉장히 그 온라인 성범죄 문제에 좀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면 더 법리적 해석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네. 더 폭넓은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저희 댓글에서 마초나초님이 국회의원들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뭐 관심이 없다. 주민선님이 아무리 국민청원을 넣어도 안 된다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저희 이제 공대위도 작년에 출범을 하고 공대위란 말은 공동대책위원회인데요. 출범을 하고 좀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하실 거죠? 네. 그럼요. 계속해야죠. 네. 네. 여러분 같이 해주신다면 네,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가요. 네, 뭐 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여성민우회, 한국 성폭력 상담소, 또 저희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에서도 공동으로 지금 적극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요. 또 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또 우리가 좀 목소리를 크게 낸다면 지금이야말로 타협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네. 맞습니다. 기점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좀 네. 이렇게 연대하고 싶고 네. 힘을 보태고 네, 싶다 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대하고 싶고 그런 마음 계신 분들은 이미 주위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끊임없이 관심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찾아서 하려는 네. 여러분의 행동과 공대위가 함께 가고 또 다른 많은 페미니스트들, 많은 시민단체들 많이 함께 할 때 네.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특히 성착취 문제로 곧 뭔가를 호소하고 싶으시거나 혹은 어떤 증언을 하고 싶으시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공대위로 연락을 주십시오. 네. 저희 공대위에는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을 한 여성단체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이 변화를 일구어 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또 뭐 피해를 입으시거나 혹시 내가 피해를 입은 거 아닐까라는 또 피해를 입으셨다는
죄송합니다. 혹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전국에 129개 있는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쵸. 언제든지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네. 네, 언제든지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시민단체들이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분 피해자분들이 상당수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요. 어디다 말해야 될지, 네.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네. 네.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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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맞습니다. 저희는 늘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대하고 지지하고 계시니까요. 꼭 이렇게 살펴봐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전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상황이 왔을 때 저는 이 텔레그램 사건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뒤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이런 분노가 우리 모두의 공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분은 공공의 분노, 그리고 우리 모두 공적인 일에 대한 분노를 뜻하죠. 네. 이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되려면 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어떤 한 성이 조심하면 되는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 사회의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벌스님이 성착취도 아닌 것 같다. 성고문이라는 단어를 좀 써달라. 이런 댓글도 주셨습니다. 네.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또 포항공대님이 돈까지 뜯어냈으면 착취다. 네. 그 굉장히 끔찍한 범죄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네. 성착취라는 말을 저희가 또 굳이 쓰는 이유는 이것이 착취를 통해서 이윤을 내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네,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네. 돈을 벌기 위한 네, 명백한 네, 목적이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네, 네. 범죄가 산업화됐다는 점이 또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게 굉장히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뭐 판사들이 말을 듣겠냐 이런 글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판사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요. 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을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재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이 우리 그 국민들의 어떤 감시하는 눈이 있고 비판 의식이 있으면 양형이 재조정될 수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너무 답답한 마음을 답답하게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표현해 내시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후에 좀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후에는 이제 이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가 이걸로 비롯된 문제가 조금 더 퍼져서 뭐 네. 법제도에 관련된 개선도 일궈내고 그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는 것에 많이 힘을 쓸 예정이고요. 공대위의 일정들은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은 또 좀 댓글을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인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셔서요. 업무님께서 굉장히 어린 남학생, 16세 남학생도 있더라라는 질문 주셨는데 가담자 중에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밝혀진 가해자들의 나이가 또 굉장히 어리다는 것이 또 특징적이죠. 25살, 뭐 16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유포 가해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나이가 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거의 청소년 때의 사람들, 아동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근데 어떤 그들을 교육하는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불법 촬영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야동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우리가 성착취물이나 성폭력물을 음란물이라고 부르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란이라는 말은 틀렸죠. 그래서 그런 토양 아래에서 그런 싹들이 또 자라고 그것이 또 길게 자랐을 때 커다란 파도가 되고 이런 방식의 비극적인 흐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이 될 수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어떤 규율과 어떤 약속들을 지켜야 할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논의부터 전방위적으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댓글에 제이님께서 진짜 엄벌을 좀 하자. 또 이건 명백한 영혼의 살인이다.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내부에 아까 네. 교육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내부의
내부 문화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네. 그 안에서 뭔가 인정을 그렇죠. 받고 네. 성취한다는 네네네. 느낌을 주고 그것도 네. 큰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것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서열이 존재하고 그 이번에 가장 최근에 잡힌 가해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방의 방장으로서 권한을 역할 수행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흥미로웠다 이런 이야기를 네. 했죠. 그 방 안에 굉장히 한창 때는 뭐 2만 명, 최대 인원 2만 명, 그다음에 뭐 상시 접속자 수 1,000명 이상이 있는 방이었는데요. 네. 이런 방들에 이제 하나의 성착취물이나 그들이 콘텐츠라고 부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올라오면 네. 서로 앞다투어서 누가 더 폭력적이고 누가 더 그를 더 능욕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 네. 그거는 마치 그렇게 되면 그 순간순간마다 주목받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이 매번 교체가 되는 것이죠. 네. 일종의 게임 혹은 놀이문화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은 모여서 어떤 것이 되냐면 커뮤니티를 이뤄요. 네, 이것을 같은 어떤 성폭력 문화를 소비하는 커뮤니티를 이루고 거기서 서열놀이를 하고 재미있는 방장 같은 역할도 해보고 이런 모든 것이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교육으로 이거는 타파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교육으로. 네, 한 세대나 1.5세대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과 더불어서 어떤 사법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 문화가 필요하겠죠. 그런 문화 네. 속에 내가 인정받고 그 문화에서 뭐 지배자가 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네. 잘못됐다는 거를 인지를 하려면 네. 이 사이버 성폭력이 작동하는 핵심 기저가 성욕이 아니라 능욕이잖아요. 아. 어떤 모욕하고. 어떤 섹시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이 텔레그램에 모이고 어떤 여러 가지 플랫폼을 경유하면서까지 이곳에 오는 게 아니죠. 성폭력이든 사이버 성폭력이든 그의 위에 올라가서 그를 자기의 뜻대로 휘두르고 싶다는 어떤 권능에 대한 욕망과 네. 그를 능욕하고 싶다는 네. 어떤 이 지배 욕망이 굉장히 큰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놀이문화가 되지 않으려면 네. 이것이 작동하는 이 능욕에 관한 문화, 강간 문화, 여성에 대한 여성 혐오 문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재배치되어야 그 놀이문화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되겠죠. 네. 혜니님께서 이번 기회에 법과 교육 모두 다 좀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댓글 주셨고, 또 주더님께서 초범이다, 나이가 어리다 이런 이유로 감형해주면 안 된다. 그런 게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댓글도 주셨습니다. 또 김소라님께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금 바꿔야 한다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또 알렉스 파크 JY님께서 피해자가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댓글 주셨는데 저희도 아까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자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문화 속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도 내 잘못 아닌가? 네, 이런 자책하는 문화가 굉장히 좀 맞아요. 내면화된 네,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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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피해자에 대한 낙인찍기라고 그러죠. 성폭력 범죄 특히 그 피해자 낙인찍기 문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이건 성폭력이다라고 판결한 사례에서조차 피해자가 낙인찍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피해자가 잘못했을 것이다. 피해자가 어떤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박사와 각갓의 협박을 가능하게 만든 맞습니다.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피해 여성의 몸사진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말뿐만 아니라 어떤 말을 덧붙이고자 했냐면 네가 네.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 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찍힌 촬영물보다 내가 나 스스로를 찍은 촬영물이라면 너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는 네. 이제까지 그런 여성들을 사회가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그도 알고 나도 알고 피해 여성도 알고 네. 가해 남성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절대 죄책감이나 자책감을 느끼지 마시고, 네, 같이, 그리고 어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함부로 낙인을 찍지 말고, 우리가 연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또 공대회가 발족된 건 아닌가, 네, 그렇죠.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잘못했습니다. 네, 어른들이 네, 특히 잘못했어요. 어떤 어른들이 잘못했는지. 네. 네, 저희 언론도요, 아까 네. 저희 언론도요, 지적해주신 대로 어떤,
그 특정 가해자의 어떤 뭐 대학교라든지 성적표라든지 뭐 재산이라든지 아까 오기 전에 포털 사이트에 봤는데 뭐 임대주택에 산다 이런 게 뭐 중요합니까? 정말 궁금하지 임대주택에 않습니다. 살든 네. 아파트에 살든 네.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고 어떤 벌을 받아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도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기사 많이 클릭하지 마시고 많이 읽어주지 마시고 조금 더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여론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도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요일인데요. 오늘 활동가님 나오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댓글도 굉장히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셨고요.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저희 제보 사이트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정리해서 훌륭한 보도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